네, 오늘은 게임 캐릭터 제작에서 애니메이션을 들어갈 건데, 일단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익히고, 걷기와 달리기 그리고 액션 동작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좌로 일단 애니메이션의 기초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설명과 UI적인 것들, 설명들, 옵션 같은 것들을 좀 다루고, 간단하게 주전자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간단히 제작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있고요. 여기 트랙바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란색은 현재 내가 어떤 프레임에 와 있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35프레임이면 35프레임에 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40프레임이면 40프레임,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또 이게 안 보이면은 사용자화에 가면 UI 표시에 트랙바 표시라고 있죠. 얘를 체크를 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타임라인은 0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0부터 100까지의 숫자는 뭐냐면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프레임이라는 건 이 한 프레임은 하나의 한 장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0부터 100까지의 이미지가 여기 표시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바에 보면은 29는 현재 프레임을 나타내고요. 100은 지금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전체 범위 100프레임까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 이 처음 시작점 0, 지금 처음 시작은 0으로 되어 있죠. 이 0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으로 가는 거, 그리고 끝으로 이동 10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프레임 역시 마지막 프레임 100프레임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거, 그리고 플레이를 하는 버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프레임으로 입력해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99프레임, 30프레임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 시간 구성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시간 구성은 옵션, 이 타임라인과 관련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플레이, 또 재생,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 시간 표시, 애니메이션과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 속도 부분 볼게요. 프레임 속도 부분에서 이 NTSC라는 거는 이제 이 프레임을 초당 프레임을 나누는 어떤 공룡화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TSC는 29.97프레임입니다. 30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름은 우리 영화 같은 것들의 필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24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프레임이란 말은 초당 24프레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프레임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면 FPS라고 합니다. F란 말은 프레임이고요. P는 per의 약자입니다. per. 그래서 이런 기호를 나타내고 S는 세컨드, 초를 얘기하죠.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S분의 F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24프레임이란 말은 초당 24장의 이미지가 쓰인다. 1초에 24장의 이미지로 영상이 만들어졌다. 30프레임이란 말은 초당 30장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름은 24프레임, 파는
유럽식입니다. 그래서 초당 25프레임을 얘기하고요. 사용자 정의는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 표시는 이제 이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0부터 100까지 프레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100장의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SMPT 뭐 보면은 분초틱으로 한번 해볼까요? 바꿔볼까요? 자, 바뀌죠? 또 다른 걸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SMPT 바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초 10프레임 이런 뜻입니다. 자, 0부터 20프레임, 25프레임, 그리고 30프레임째는 이제 1초가 되는 거죠. 1초 0프레임, 1초 5프레임, 1초 20프레임, 30프레임이 또 될 때는 2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초와 프레임을 같이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보시기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프레임으로 많이 해서 일단 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재생 부분이 있는데, 이 재생은 우리가 플레이를 했을 때 관련된 건데요. 한번 볼게요. 먼저 실시간이란 말은 여기 이 플레이를 했을 때 0부터 30프레임까지 우리가 1초로 잡았었죠. NTSC로 해서. 그래서 1초가 흐르는 동안 이 프레임이 0부터 30프레임까지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시간으로 하면. 체크를 해제하면 뭐 또 다르게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활성 뷰포트만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박스된 뷰포트가 활성화된 뷰포트입니다. 그래서 투시 뷰포트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전면, 맨위, 측면 이런 식으로 다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간단히 하나를 주면요. 주전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주전자를 만들어서 자, 0프레임에서 30프레임까지 이렇게 키를 줬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줬죠. 자, 지금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해보면 활성화된 뷰포트만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죠? 클릭을 하면 활성화되죠.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 전체 뷰포트에서 다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애니메이션 양이 좀 많거나 뭐 면의 수가 많거나 계산하기가 복잡해지면 좀 버벅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이 활성 뷰포트로만을 체크해서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속도는 1배속으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루프는 이제 반복을 얘기합니다. 반복. 그래서 0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처음 시작 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플레이가 된 다음에 다시 반복이 되게 할 것인가. 반복이 되게 하고 싶으면 루프를 체크를 하고요. 반복을 끄고 싶다. 그러면 한 번만 플레이하고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루프를 많이 체크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단위인데요. 여기는 이제 시작 프레임은 0. 만약에 시작을 90으로 하면 50프레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끝나는 종료는 100. 50부터 100프레임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되냐? 길이는 처음 시작과 종료 시간의 그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0에서 100까지니까 당연히 간격은 50이 맞죠. 200에서 250이 돼도 간격은 50입니다. 그죠? 0부터 100까지 하면 길이는 100이 됩니다. 길이를 움직일 수도 있어. 길이를 200으로 하면 종료 시간이 200으로 늘어나겠죠.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수, 지금 프레임 수가 0부터 100까지니까 0도 프레임을 넣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101개의 프레임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현재는 100프레임에 가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키 설정이라고 있죠. 키 설정은 뭐냐면,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 우리 어떤 직물이 있다고 칩시다. 직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물을 형태를 내가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늘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늘어뜨려서 고정을 시키려고 하면 여기다 뭘 박아야 되죠? 핀 같은 걸 박아야 되죠. 그럼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형태가 정사각형에서 조금 늘어난 이런 형태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형태를.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이,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하죠. 얘를 좀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형태로 고정을 하려면 여기다가 팔 부분에 핀을 박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0프레임이고 여기가 10프레임이다. 그러면 0부터 10프레임까지 0프레임의 기본 모델링을 두고 10프레임에서는 팔의 위치 값에 변화를 줘서 핀, 즉 키를 얘기죠. 키를 줬다. 그러면 키를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키를 주면은 여기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자동으로 요 사이에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는 원리입니다. 팔을 점점 들게 되겠죠. 여기서 점점 이렇게 들고, 그 다음 들고, 그 다음 들고 해서 지금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들고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키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키를 잡는 버튼이 있습니다. 키 설정. 이 키 설정은 수동으로 키를 잡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키 필터라는 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키 필터를 열어보면은, 자, 지금 위치값, 회전값, 그리고 배율, 사이즈입니다. 사이즈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키를 잡으면 이 세 가지, 그리고 IK 매개 변수까지 네 가지의 키가 잡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죠. 아까는 자동으로 선생님이 키를 줬는데, 자, 키를 한번 직접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0프레임에 지금 네 가지 체크된 상태에서 키를 하나 줄 건데, 그냥 주면 안 되고, 키 설정을, 수동으로 키를 줄 때는 키 설정을 켜놓고 키를 줍니다. 그럼 여기 키가 생기죠. 색깔이 보시면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을 좀 그려서 표현하면, 이 빨간색으로 키가 잡힌 거는, 이거는 위치 값을 얘기합니다. 위치와 관련된 변화를 키를 잡고 싶으면 빨간색에 키가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회전입니다. 회전. 로테이트죠. 회전. 녹색은 배율이죠. 약간 스케일,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위치, 회전, 배율, 빨강, 파랑, 녹색, 녹색이 키가 다 잡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20프레임에 위치값만 이동을 해서 키를 주고 싶다. 근데 회전과 배율은 영향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끄고 키를 줘도 됩니다. 그러면 위치 값에만 키가 들어갔다라고 빨간색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키 필터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재질이라던가 수정자에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또 체크를 하고
수동으로 키를 줄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키가 잡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동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키 설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키를 또 줄 수도 있어요. 이 자동 키를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타임라인이 변하고요. 키를 줄 수 있다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데서 한 20프레임에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원래 있던 0프레임에서 20프레임으로 키가 잡힙니다. 이 자동키의 장점은 자동으로 이제 내가 변화가 있는, 예를 들어서 또 회전을 시키면 회전에도 키가 들어가죠. 스케일을 늘리면 스케일에도 키가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하나씩 내가 변화를 준 데에만 키가 생기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키를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을 막 옮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덜 헷갈리는 편이에요. 키의 숫자가 작을수록 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키만 잡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0프레임부터 키가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여기서 키를 설정을 해서 하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키를 주는 편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다시 10프레임에 키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20프레임에 이렇게 옮겨주는 편이죠. 그러면 10프레임과 20프레임에 0프레임이 아까 키가 자동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10프레임과 20프레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키를 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한 UI적인 부분,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UI적인 부분을 해봤고요. 또 추가로 더 할 게 많은데 여기 보면은 그래프 편집기, 트랙뷰랑 도프시트, 곡선 편집기랑 도프시트도 배워야 되는데 일단 시간상 얘네는 넘어가고, 타이밍을 조절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근데 넘어가고 타임라인 여기에서만 일단 타이밍을 조절하는 걸로 일단 이번 게임 캐릭터는 그렇게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주전자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고생했습니다.